반갑습니다. 자리하세요. 오파드입니다. 가을이 시작되고 겨울이 시작된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말 대표적인 패션 아이템들이 몇 개 있죠. 그중 가장 최신 그리고 가장 파급력 있는 대표적인 게 저는 어그라고 생각합니다. 노스페이스 패딩이라든지 아크네 스튜디오 목도리도 있긴 하지만 이건 어그보다는 좀 더 오래된 클래식 같은 느낌? 가격대도 조금 세고, 어그는 어그? 이거 완전 마트에 갔잖아 하다 다시 돌아온 거니까. 물론 좀 대중적인 기준에서입니다. 그만큼 최근 2년 정도로만 놓고 보면 대중적으로는 제일 파급력이 큰 느낌? 여성분들 신발은 거의 그냥 어그로 통일이야. 패션 잡지에서는 이런 기사까지 쓰더라고요. 어떤 신발이 유행할까가 아니고 어떤 어그가 유행할까라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이 어그, 근데 이 어그 크림으로 구매를 하셨거나 혹은 하실 생각이라면 조금 찝찝하실 수 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요새 저한테 이 어그 관련 크림에 대한 제보를 하겠다는 메일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저희 오파드 카페에도 많은 글들이 작성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크림은 2024년 4월 5일 이런 제목의 공지사항을 띄웁니다. 어그 특정 상품 거래 중단 안내, 어그 클래식 미니 2 부츠 체스트넛, 어그 클래식 울트라 미니 부츠 체스트넛, 어그의 대표 모델이자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 거래량만 보더라도 1위와 2위죠. 여기서부터도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 크림이 이렇게 등록하고 거래가 활발히 되던 상품들을 거래 중단시키는 것은 이번 어그건이 처음이 아니며 꽤나 빈번히 있어 왔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어그처럼 공지라도 띄우는 제품은 인기라도 있는 제품이며 인기가 없는 제품은 공지도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와중에도 제품을 삭제해버리는 경우도 파다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트래비스 스캇 나이키 SB 의류, 트래비스 스캇 나이키 조던 의류가 있었고, 훨씬 대중적이고 저 어그와 비슷한 느낌의 제품으로는 반스 올드스쿨도 이렇게 직접 공지까지 했었습니다. 공지 제목은 거래 일시 중지지만 이렇게 3년이 더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제품 검색이 안됩니다. 한번 거래 일시 중지 혹은 중단은 마치 주식에서 상장되었던 종목이 폐지되는 상장 폐지와도 비슷해서 상장 폐지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된 제품들은 다시는 등록이 안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되는 이유는 주식 쪽에서도 대체로 안 좋은 이유들이지만 크림 혹은 솔드아웃 같은 리셀 플랫폼도 동일합니다. 대체로 일단은 인기가 있고 화제가 되니까 상품 등록은 했는데 이거 가품 포인트가 너무 정교하거나 등의 이유로 정가품 구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가 대다수였죠. 위에 언급한 크림에서 상장 폐지가 된 제품들 중 스캇 나이키 제품들의 경우 머천다이즈 제품이라 베이스가 되는 길단이라든지 그런 브랜드 의류들의 똑같은 프린팅이나 나염 등을 하면 구분이 안 될 것이다 라는 건 당연한 논리와 우려였고, 아니나 다를까 이 의류들을 다 합치면 몇백 혹은 몇천 개가 이미 거래가 된 후에 거래 중지를 해버렸고, 반스 올드스쿨 같은 경우는 편집샵에서 구매한 제품들 중 일부는 합격이 되고 일부는 불합격이 되는 등 정가품에 대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결국 100개를 들어버리며 상장 폐지를 한 제품입니다. 반스 올드스쿨의 경우 그래도 크림이 오픈 초창기라 이렇게 정가품 포인트까지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 정가품 포인트로 정가품 검수가 100% 가능하다면 왜 상장 폐지를 했을까요? 이것만 생각해보셔도 답이 나오는 부분이죠. 계속 검수하면서 거래하게 하면서 수수료 받아 먹으면 되는데, 이 외에 폴로 랄프로렌처럼 한국 유통사 상표권자가 무식하게 거래를 막아버리는 경우, 예전 언디핏도 이랬었죠. 언디핏의 경우는 지금은 그 상표권자가 바뀌면서 다시 재상장이 됐고, 아무튼 이렇게 크림에서 상표권자가 요청을 해서 거래가 안 되게 하는 것 말고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경우는 엔간하면 이렇게 정가품 구분에 있어서 꼬로만 부분이 있어서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어그로 돌아와서 이렇게 4월 5일에 상장 폐지 공지가 뜬 시점, 이 시점도 꼬로만 냄새가 나는 게 그때 당시 거래 가격 보이시나요? 클래식 미니 부츠의 경우 정식 발매가가 25만 8천 원인데 4만 원대, 울트라 미니 부츠의 경우 정식 발매가가 21만 8천 원인데 3만 원대까지. 사실 저도 병행 수입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끔 한국 정식 발매 가격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제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나 루트 등에 대해 지식이 없는 게 아니죠. 저 아울렛에서도 어그 봤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잘 보세요. 어그 중에서도 다른 제품들, 그러니까 특정 사이즈면 몰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들, 그리고 여성 로얄 사이즈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애초에 아울렛까지 왜 가요? 또 그래도 4월이면 이제 겨울 끝물이니까 시즌 끝나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올해가 아닌 2023년 이맘때쯤 가격을 볼까요? 클래식 미니부츠 12만원, 울트라 미니부츠도 12만원. 물론 한창 시즌 때에 비해선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올해처럼 무식하게 3, 4만원대까지 이런 비정상적인 가격까진 안 갔죠. 저 가격에 팔고 사실상 크림한테 판매 수수료까지 내고 남는다고 하면 거의 발매가의 10% 정도에 근접해야 하는 원가가 나올 텐데, 이 가격에도 팔아서 남는다면
도대체 얼마에 가져온 거냐, 이게 가능한 거냐라고 하실 거고, 저는 여기에서 일반적인 병행 수입으론 불가능한 가격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그가 인기가 없는 브랜드도 아니고 인기 있는 브랜드의 인기 제품 로얄 사이즈를 관부가세, 국제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발매가의 10% 정도에 가져온다? 이건 불가능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저때 저 크림, 어그 가품 뚫렸다 이런 얘기들이 저희 카페에도 많이 올라왔었고, 이후 크림의 저런 상장 폐지 공지까지 올라오니까 사실상 뇌피셜론 뚫렸다라고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호주 어그도 있기는 한데 여기도 스투시랑 좀 비스무리해서 마찬가지로 좀 다르기는 한데 싸지가 않아요. 여기도 저런 가격에 오더도 안 될 뿐더러 그건 이것과는 아예 다른 상품으로 처리가 되거나 아예 거래가 안 될 테니 이것도 논외죠. 근데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크림이 이렇게 일단 인기가 있으니까 상장시켜놓고 가품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상장 폐지시키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기존에 사신 분들은 뭐 가품이 섞여 있어도 모르고 신으시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나라에서 이런 것도 제재를 안 하는데. 그냥 저같이 크림에 대해 빠삭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크림이 크림했구나, 그래도 결국 상장 폐지는 하네 하고 말았죠. 근데 문제는 이 어그 제품이 최근 다시 날씨가 추워짐과 동시에 크림의 재상장이 돼버린 겁니다. 다른 제품들도 아니고 저기 상장 폐지 공지에서 언급됐던 저 두 모델이요. 애초에 왜 상장 폐지를 했으며 왜 이제 와서 다시 상장이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 등을 포함한 공지도 없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까지 터집니다. 바로 상장 폐지 전 크림을 통해 구매했던 동일한 어그 제품들을 최근 다시 재판매하려 하면 검수 불합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검수 불합격 사유를 보니 보관하면서 제품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기타라며 X자 표시가 된 이상한 택 사진을 첨부합니다. 당연히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저 사진에 첨부된 국내 택 라벨이 없다는, 그게 이유였답니다. 그리고 이런 제보들이 수차례 오고 난 후 시점 10월 17일에서야 크림에선 어그 관련 공지를 올립니다. 검수 내용과 같이 국내 공식 유통 업체에 택이 없을 시 검수 불합격 및 거래 취소가 될 수 있다라. 근데 이것도 또 웃긴 게 무신사, 29cm, 폴더 등 국내 정식 유통사를 통해 산 제품들도 저 택 2장 중 1장만 있거나 하면 싹 다 검수 불합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국 상표권자가 아예 거래를 못하게 했으면 못하게 했지, 저렇게 무신사 폴더 같은 데서도 파는 거 보면 상표권자가 크림 거래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이 사건의 심각성이 느껴지시나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첫째,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죠. 더 이상 크림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한 사후 처리 및 보정을 기대할 수 없다. 여러분이 크림에서 믿고 구매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정품에 대한 보증. 그러니까 사고 나서 추후에 가품일 시 뭐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 하는 이 정책 아닐까요? 근데 크림에서 구매한 제품을 그대로 다시 파는데 검수 불합격을 시키고 거래가 불가능한 제품이라고 하는 것, 이건 저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죠. 니들이 보장하는 정품이었잖아 그때는. 애초에 정가품 포인트를 내부 기밀이다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라 구매한 분들이 직접 정가품을 보고 확인할 수도 없으니 그냥 크림이 정한 기준대로 알아서 잘 검수했겠거니 하고 크림만 믿고 구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믿고 구매했더니 네가 그때 샀던 게 그때는 정품이었는데 지금은 좀 애매해. 아니 뭐 신발이 무슨 음식도 아니고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때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해서 못 먹는다 같은 건데 이게 말이 되나? 두 번째, 크림의 처참한 검수 수준. 다른 건 뭐 볼 필요도 없죠. 그냥 저 택의 유무로 크림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정가품 여부가 결정되는 것. 이러한 스니커즈 패션 아이템에 있어서 어그의 경우는 본품인 신발도 중요하지만 구성품 등도 당연히 중요하고, 구성품 또한 정가품 판정에도 필요한 요소임은 맞지만, 애초에 구성품이란 것은 해당 브랜드 해당 제품에 어느 나라 어느 샵에서 구매하더라도 모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정식 구성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그의 상황은 정식 구성품도 아니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무신사, 29cm, 폴더 등에서 판매된 제품 등엔 있지도 않은 택까지 있어야만 정품 판정을 한다는 것. 애초에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행동인지, 그리고 이걸 이렇게 당당하게 실행하고 있다는 것. 현재 크림의 임원진들이 얼마나 이 문화에 대한 이해도 등이 떨어지고 무지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 크림의 검수 수준 또한 얼마나 처참하게 떨어졌는지 등을 느끼실 수 있겠죠. 세 번째, 이럼에도 제재 없이 장사 잘하는 크림. 위에 본인들의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크림을 믿고 이용했던 이용자들마저 바보를 만들어버리는 황당한 갑질. 크림의 갑질은 뭐 한두 가지도 아니고 하루 이틀 일도 아니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해도 이용자들은 아무 말도 못한다는 것. 왜냐? 한국에서 네이버는 신이고 네이버를 등에 업은 크림은 아무도 제재하지 않는 폭주 기관차거든. 괜히 대한민국 헌법 위에 크림법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죠. 뭐 대충 이렇습니다. 또 뭐 아무튼 그때 싸게 판매됐던 거 지금은 검수 불합격 나고 있으니까 이제 가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님? 크림 잘하고 있구만. 하여튼 나쁜 말 자제할게요. 그럼 멍청한 소리 하지 마세요.
가격을 떠나서 지금 여러분이 구매한 제품들, 아니 지금 갖고 계신 제품들도 내년엔, 아니 당장 며칠 뒤에라도 크림이 검수 기준 바꿔버리면 그냥 애물단지 되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검수 기준만 바꾸면 다행이지, 그냥 상장 폐지 시켜버리면 신발이 아니고 그냥 쓰레기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상장 폐지도 한 크림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건 안 할 거라는 확신 할 수 있으세요? 뭐 크림에서 안 되면 솔드아웃에 팔면 되지 같은 소리? 업계를 독점하고 있는 1위 기업 크림이 하니까 2위이자 꼴등인 솔드아웃도 당연히 따라 했으니까 이것도 불가능이죠. 오늘의 요약: 1. 크림에서 어그 제품 3-4만원대에 거래가 됐었다. 2. 직후 크림은 어그 제품 상장 폐지를 했었다. 아무 이유도 없이. 3. 최근 다시 상장 폐지되었던 문제의 제품들을 재상장시켰다. 물론 이번에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4. 상장 폐지 이전에 구매했던 어그 제품들 재판매 시 검수 불합격. 5. 검수 불합격 이유는 한국에서도 몇몇 판매처에만 있는 택 유무. 6. 크림에서 구매한 제품 더 이상 크림에서조차 보증 안 해준다. 7.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어쩌라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크림 앞에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그럼 갑니다.